며칠 전 소셜미디어에서 한 식당에 대한 끔찍한 경험을 리뷰한 고객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고객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날 식당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주문한 샐러드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고객이 집에 돌아간 뒤 그날 자신을 응대했던 직원의 소셜미디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 직원은 자신의 계정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 침이랑 쓰레기 섞어 먹으니 맛있냐? 정말이지, 역겹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역겹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그 직원의 행동 자체에 대한 역겨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름 끼치게 역겨웠던 것은 그 직원의 인격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식당 주인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직원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 직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릴 용기를 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통쾌함을 위해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격은 물론 고객을 어떻게 골탕 먹였는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적 만족과 희열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례함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깊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사회에서 순간의 감정은 자신의 인격을 더럽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순간의 통쾌함으로 대체될 때, 자아가 도덕보다 비대해질 때 무책임이라는 질병은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명예는 무너져 내립니다. 슬픈 사실은 그 직원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직원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진짜 나로 사는 것이고 솔직한 것이며 누구 앞에서도 가식 떨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나로 사는 것이 뻔뻔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함이 무례함과 동의어는 아니며 자유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서비스업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을 잃어버린 한 세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만 노력은 너무 적게 하고, 자유를 원하지만 규율은 거부하며,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삶의 잔인한 법칙처럼 책임감이 사라질 때 인격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규율 없는 모든 자유가 가짜 자유라는 사실을 잊은 채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세상은 뒤집혔고 한때 사회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기준들은 희미해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부터 행복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고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구호는 한 세대 전체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낡은 틀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동안 많은 이들은 더 교묘한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한한 자아와 가짜 자유라는 덫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경험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많이 움직이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어느 하나 끝을 보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이 몇 주만 지루해져도 그만두고 싶어 하고 관계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손을 놓아버리려 합니다. 그들은 진짜 나로 사는 것을,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모든 것을 거부할 권리이자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생을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장은 감정을 따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즐겁지 않을 때조차 굳건히 버티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상처받고 지쳐있는 세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춘을 위해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일주일간의 온전한 노동이 주는 압박감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작 소셜미디어라는 보이지 않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갑니다. 좋아요의 개수, 다른 사람의 시선,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틀 안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비대해졌지만 정체성은 위축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책임감의 부재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을 대충 하거나 끝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거나 신용만 합니다. 워라밸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지각과 조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압박감을 느끼면 퇴사하고 옷을 갈아입듯 직장을 옮깁니다. 상사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회사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며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게으름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포장합니다. 너무 애쓸 필요 없어.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력 없는 삶은 결코 오래 즐거울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즐거울지 몰라도 이내 자신이 만들어낸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습관 역시 같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이유 없이 쇼핑하고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며 저축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살기 싫고 즐거움을 놓치기 싫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규율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책임감이라는 토대 없는 청춘의 향유는 돈으로 천천히 자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치자마자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다시 사회가 불공평하고 삶이 고달프다고 한탄합니다. 그 고달픔을 만드는데 자기 자신도 일조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자유는 사실상 아름다운 말로 위장된 방종일 뿐입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셀프 케어는 나약함을 가리는 병풍이 되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세련되게 들리는 말이지만 남용될 때 그것은 자신을 잠재우는 자장가가 됩니다. 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그들이 이전 세대와 다르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고 상사를 탓하고 사회와 시대적 압박을 탓합니다. 하지만 감히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자신의 희생자로 남을 뿐입니다. 사실 책임감은 자유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야말로 자유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입니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하기 싫은 일도 완수하며 단기적인 욕망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종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진짜 나라고 칭하는 자는 단지 자기 본능의 노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시대의 상징처럼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과연 여전히 자유인가? 아니면 세련된 언어로 포장된 도피일 뿐인가? 책임감이 없다면 자유는 중독성 강한 마약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주지만 결국에는 통제력을 잃고 방향을 잃고 자기 자신마저 잃게 만듭니다. 가짜 자유가 만연하고 책임감이 사라진 시대. 젊은 세대의 책임의식이 무너진 가장 깊은 원인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나는 법은 가르치면서 착륙하는 법은 잊어버린 시대 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 교육은 돈 버는 법, 소통하는 법, 개인 브랜딩을 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마음을 지키고 품격을 지키며 도덕을 지키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법은 알지만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은 모릅니다.
학교에서부터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메시지는 화려한 구호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진짜 너 자신이 되어라. 하지만 그 누구도 네가 선택한 것에 책임져라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시작할 줄은 알지만 유지할 줄은 모르고 원할 줄은 알지만 감당할 줄은 모르는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꿈과 수천 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굳건한 삶의 원칙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속도와 빠른 성취, 즉각적인 즐거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유명세, 빠른 돈벌이. 반면 규율, 노력, 인내와 같이 시간이 필요한 가치들은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성보다 감정이,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옳다고 느끼는 것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노력보다는 결과를, 자기 단련보다는 인정을 더 좋아합니다. 동기부여 영상들은 그들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삶을 즐겨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과 노력, 그리고 매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즐거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되어 일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흥분을 행복으로, 좋아요를 사랑으로, 관심을 가치로 착각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경쟁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에 의해 서서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한때 성취의 근간으로 여겨졌던 규율 정신은 이제 압박이자 족쇄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헌신을 두려워하고 원칙을 두려워하며 인내를 요구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규율은 속박으로, 무책임은 자유로운 삶으로 미화됩니다. 하지만 규율이 없다면 모든 자유는 본능의 경주에 불과하며 단련되지 않은 본능은 인간을 그 자신보다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정교한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 자유의 매트릭스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욕망,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이끌려 다니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볼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선택해줍니다. 당신은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다고 믿지만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 사소한 결정 하나까지도 화면에서 우연히 본 것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런 종류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환상으로 포장된 감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규율을 잃으면 그 매트릭스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싶은 욕망, 물건을 하나 더 사고 싶은 충동,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내팽개치는 행동을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쾌락을 미루는 능력을 상실한 채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쉽게 타오르지만 빠르게 사그라드는 찰나의 흥분이라는 에너지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혼란과 방향 상실이라는 차가운 잿더미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인류는 지금처럼 자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많은 것에 의존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가상의 인정에 의존합니다. 사랑받고, 옳다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느낌에 의존합니다. 이른바 개인의 자유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 즉 자기 통제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규율이 사라질 때 자유는 더 이상 날개가 아니라 심연이 됩니다. 스스로를 제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의해 제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진화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본능이라는 원시 시대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종이 세대의 질병이 될 때, 방종은 더 이상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 세대의 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습관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방식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구할 이상도, 지켜야 할 경계도, 인내할 만큼 긴 목표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떠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뿌리도, 방향도, 힘도 없이 말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방향성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계획은 단기적이고 모든 목표는 희미합니다. 젊을 때는 방종이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변명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무의미라는 무서운 공허함을 남깁니다. 규율이 없으면 인내력이 부족해지고 목표가 없으면 동기가 부족해집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첫 반응은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지루해하며 쉽게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세대. 그들은 견디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이 질병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열정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임시 수입원이 필요해서 일합니다.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신뢰를 얻을 만큼은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오는 것을 마치 카페에 가는 것처럼 여깁니다. 즉흥적이고 기준이 없으며 규율이 부족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자존심 상해하며 반발합니다. 압박에 직면하면 마주하고 변화하는 대신 퇴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환경 탓, 동료 탓, 유독한 조직 문화 탓으로 돌릴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빠르게 썩어 들어갑니다. 신뢰를 잃고, 동기를 잃고,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규율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종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는 즉각적인 실패가 아니라 길고 긴 희미함입니다. 어떤 족적도 어떤 무게감도 없는 삶입니다. 사회에 미치는 결과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세대는 취약한 사회를 만듭니다. 모두가 누리기만 원하고 아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을 때, 모두가 말만 하려 하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모두가 돋보이고 싶어 하고 아무도 봉사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진정한 기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의지와 배짱,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일에서부터 사랑, 그리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 즉흥적인 인간들의 사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빨리 살고, 빨리 사랑하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잊는 사회.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물질적 실패가 아니라 정신의 고갈에 있습니다. 규율을 잃은 사람은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신용을 잃은 사람은 지속적인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잃은 사람은 어떤 발전 과정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로감 속에서, 무력감 속에서, 그리고 자신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권태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물질적 결핍의 고통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을 만큼 신성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방종은 단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느린 자살의 과정입니다. 조금 미루는 것에서, 자신을 조금 위로하는 것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변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 조금이 쌓여 생활 방식이 되고 마침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인내심과 집중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린 후입니다. 이 병은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매일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사람을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대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대 젊은 세대의 영혼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고갈입니다. 모든 도구를 가졌지만 굳건히 설 정신적 토대가 부족한 세대입니다.
의지와 책임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길 잃은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자아를 찾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흐름에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인생을 바꾸는 강의가 아닙니다. 가장 낡아 보이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규율, 책임, 그리고 삶의 도덕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가짜 자유를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자유라는 두 글자를 다시 구별해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숭배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속고 있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반면 가짜 자유는 모든 것을 내맡기고 본능과 순간의 쾌락에 의존해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에, 근거 없는 분노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그리고 장기적인 상처와 맞바꾸는 단기적인 즐거움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 개의 벽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수한 선택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감정과 소셜미디어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율이라는 굳건한 토대를 요구합니다. 가짜 자유는 스마트폰 하나와 듣기 좋은 몇 마디 변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미루고 싶은 유혹을 거절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해야 할 일을 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규율의 원칙을 마치 숨쉬기를 다시 배우듯 익혀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규율은 감금의 한 형태로 여겨지지만 사실 규율은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족쇄가 아니라 기반입니다. 규율 있는 사람은 억압받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규율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가장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기, 피곤해도 일을 마치기, 혹은 어려움에 처해도 불평을 멈추기와 같이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감은 격려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해냈을 때 당신은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개인의 신용을 다시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의지가 다시 불타오릅니다. 규율은 어둠 속을 이끄는 지팡이입니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규율을 잃은 사람은 나침반 없이 배를 젓는 사람과 같습니다. 평생 노를 저어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책임 정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책임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아이는 남 탓을 하고 어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 차이는 자신이 초래한 결과를 누가 감히 직시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 행동, 그리고 실패에 대해 감히 책임질 때 당신은 성장의 첫 번째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책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책임이 없으면 자유는 혼돈으로 변하고 책임이 없으면 사랑, 일, 사회 등 모든 관계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그들은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구호의 허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로 그 의미를 말입니다. 책임은 사람이 땅에서 발을 떼고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끈이며 그들의 모든 발걸음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